네, 안녕하세요. 로블록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확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. 오늘은 바로 이 로블록스 RBLX에 대한 좀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있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탑트레이더 진로그라는 분의 분석 보고서인데 VPR 리듬 매매법이라는 좀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VPR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분석법인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보면서 로블록스의 지금 상황,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, 그리고 이 VPR 분석이 말하는 단기, 스윙, 중기적 접근법까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. 우선 실적부터가 정말 대단했어요. 2분기 예약, 그러니까 이 부킹스가 51억 달러, 전년 대비 51%나 늘었어요. 네, 그 예약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매출로 잡힐 수 있는 미리 결제된 금액 같은 거잖아요. 그게 크게 늘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. 맞아요. 그리고 일일 활성 사용자, DAU라고 하죠. 이것도 1억 1,180만 명으로 41% 증가했고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보낸 시간은 274억 시간, 58%나 늘었어요. 네, 기대치를 다 웃도는 실적이었죠. 그래서 주가도 연초 대비 116% 올랐고 1년 수익률은 222% 이러면서 150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25달러 선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 분석 기법, 그 VPR 리듬 매매법이 나오는 건데요. 아, 네네. 그 VPR? 간단히 말하면 이 VPR은 주가의 어떤 주기적인 흐름, 그러니까 리듬을 분석해서 단기적인 고점이나 저점을 좀 예측하려는 방법론이거든요. 주가의 리듬이라. 흥미롭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단기 목표가로 봤던 150달러에 일단 도달했고 마침 또 시장 전체가 좀 조정받는 분위기랑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타이밍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아, 실적은 좋은데 타이밍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25달러 부근에서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지지선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갈 시점을 찾아보자.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. 와, 실적 최고치인데 단기적으로는 조심하라니.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럼 구체적으로 투자 기간별로는 어떻게 전략을 제시하고 있나요? 네,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5달러 선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. 그리고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내려와서 한 112달러, 나 100달러 정도. 이 정도 지지 구간에서 매수한 다음에 목표가는 140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. 스윙은 100달러 초반대 매수군요. 네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메타버스 성장성, 또 생성형 AI, 이 강력한 모멘텀을 믿고 한 88달러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려가자 뭐 이런 전략입니다. 이 VPR 분석상으로는 스윙 투자의 어떤 핵심 지지점, 맥점이라고 하죠. 그게 한 87달러 정도, 중기 투자의 맥점은 54달러 정도로 보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박스권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분할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단기 리듬은 좀 조정을 가리키고 있지만 스윙이나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.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지만 스윙이나 중기 추세는 오히려 가속되거나 유지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. 물론 리듬 자체는 단기 조정을 좀 시사하고 있고요. 재무 상태를 보면 회계상으로는 순손실인데도 영업 현금 흐름이 9억 4천만 달러가 넘고 보유 현금도 47억 달러 이상으로 탄탄하다는 점도 좀 눈에 띄네요. 네, 그게 그렇죠. 회계상 손실은 보통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 같은 게 많이 반영돼서 그럴 수 있고요. 실제 헌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굉장히 좋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사용자당 평균 예약, 그 ABBDAU 같은 수익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요. 연간 예약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36% 성장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성장 동력은 주로 어떤 것들이고 또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보나요? 성장 동력으로는 역시 ARK 인베스트가 꾸준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, 이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. 캐시우드 누님이 계속 사고 있군요. 네.
그리고 또 큐보 3D라는 생성형 AI 도구하고 API를 출시한 거. 이게 이제 창작자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요. 또 그로우와 가든 같은 신규 게임 출시로 플랫폼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AI와 신작 게임이 핵심이네요. 그렇죠. 반면에 리스크 요인으로는 역시 시장 전체의 조정 가능성, 이건 뭐 로블록스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. 그리고 신작 게임이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하거나 그 AI 도구 도입이 좀 지연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메타버스와 AI가 핵심 동력이긴 하지만 외부 변수도 잘 봐야 한다. 이런 의미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분석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실제 커뮤니티 반응은 좀 어떤가요? 보고서에도 살짝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아, 네. 개발자 포럼 같은 데서는 그 새로운 큐브 AI 도구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크다고 하고요. 반면에 이제 월스트리트벳 같은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으니까 일단 팔고 좀 싸지면 다시 사자, 뭐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다고 합니다. 오, V8 분석에서 말하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. 네,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죠. 그리고 참고로 이 보고서를 쓴 탑트레이더 진로그는 나중에 진실 vs 거짓이라는 컨텐츠에서 게임이나 엔터 섹터 중장기 투자 근거를 좀 더 깊게 다룰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기대가 됩니다. 자, 오늘 탑트레이더 진로그의 로블록스 분석을 쭉 살펴봤는데요.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. 로블록스가 강력한 2분기 성장을 보여줬고 메타버스나 AI라는 확실한 장기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다. 네, 그 점은 분명하죠. 하지만 이 VPAR 분석이라는 특정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,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. 이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분석이 VPAR이라는 특정 방법론에 기반한 해석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겠죠. 오늘 제시된 단기, 스윙, 중기 전략들을 보셨는데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로블록스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과연 VPAR 같은 어떤 리듬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에 우리가 얼마나 우계를 두어야 할까?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원칙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